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명연설을 해보겠습니다. 명연설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연설이 명연설이라고 합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양력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고 뉴스카이 학원 대표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고요. 파로스 수학이라고 수학책을 한 3-4권을 썼는데 이 부근의 학교에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 소개를 할 거고요. 중등 교육 전략 선행에 대하여, 그 다음에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496 수학에 대하여 특목 수학의 특징, 일반 수학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30년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글씨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철저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2004, 2005, 2006, 2007, 2008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웬만한 학교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이게 보시면 대부분 상위대학입니다. 서영고 중심으로 냈고 중하위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을 기점으로 2017년서부터 개인정보가 확실히 돼서 나머지는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 전략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중학교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국어. 정말 이 기파랑 원장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국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이게 고3 수능 문제입니다. 수학.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수학 문제가 한 3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지금은 이게 한 30%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학생들, 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풀어봐라 그러면 못 푸는 학생들의 30%에서 40%가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뭘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수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수학이 문제일 것 같은데 수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데 문해력,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수학 공식 한두 개면 이게 중등 아이들도 이걸 풀어내요. 수열이라는 건데 규칙만 찾으면 풀어내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게 상담하고 되짚어 가보면 이 저학년 때 문해력이 딸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학년들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시거나 동생들 있으시면 특히 문해력에 집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갔네 자꾸. 그 다음에 중등 전과정에서는 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영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어에. 그러니까 중1, 중2, 중3 때까지는. 왜 영어라 그러냐면 대입시 결과에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강남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영어를 거의 안 해요. 학원도 안 다녀요. 내신 때문에 잠깐씩 다녀요. 근데 그 강남 이외권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학원을 끝까지 다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나중에 고2, 3 돼서 상대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중학교 과정에, 제가 영어 전문가는 아닌데 상위대학 가는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제 수학 시간표 맞추다가 보면 어떻게 했냐면 너 왜 시간표가 이렇게 널널해? 라고 얘기하면 영어 학원 안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영어는 이미 다 끝났어요. 문법 같은 거 중학교 때 다 맞췄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중등과정, 전과정에서는 영어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선행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으냐? 중2 사실 수학 선행을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리 시작을 하면 사춘기 학생하고 갱년기 어머님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끝난 상태에서 수학을 선행을 하셔도 정말 안 늦습니다. 편하시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대신에 꼭 집중하셔야 될 게 연산.
이것도 저희가 고2, 3들 가르치다가 보면 그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겠죠. 사춘기가 끝나고 철이 들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해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기 많이들 겪으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했어요. 그 얘기의 핵심을 짚고 들어가 보면 계산이 틀렸다 소리예요. 그럼 계산이 왜 틀리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자녀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 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분수 계산, 분수 두세 개 더해지고 곱해지고 나눠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못해요 잘.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미적을 배웠는데 미적의 개념은 다 이해를 해요. 대입해요. 근데 나중에 맨 나중에 계산을 틀려요 아이들이.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4점짜리를. 그래서 대학이 바뀌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제가 저학년 때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계산 집중시키세요. 그냥 구구단 하듯이 계속 반복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왜 눈높이 코높이를 안 했어?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선행을 미리 하지 마시고 연산을 집중을 시켜서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질문들 많이 하세요. 어디까지 하면 좋으냐? 사실 솔직하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역량이 되는 아이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역량이 되는 아이들. 근데 역량이 약간 떨어지거나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 한 학기, 두 학기 혹은 1년, 뭐 길게는 많게는 2년, 여기 티처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2년 원하시는 그런 경우도 계시지만 사실 많이 하면 좋긴 한데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크게. 대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과정이 끝날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가 뭐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테스트를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냥 테스트를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기출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뭐 명도교육을 가고 싶다, 아니면 마포구를 가겠다, 혹은 뭐 명덕고, 배감고 그러면 가려는 학교들이 두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두세 개의 학교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간 재서 문제를 풀어봐서 정확하게 고등학교, 이 부분 고등학교 수학 평균이 55에서 65점 사이 나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면 플러스 10%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에서 70점 사이 나오면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얘기하면 아 우리 아이는 그 정도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명 중에 1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와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생 끝났고요, RPM 끝났고요, 마플 끝났고요, 뭐 블랙라벨까지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이 학생이 어느 학교 가려냐? 아 예, 저희 뭐 마포고 가려고. 마포고 원본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어서 50분 딱 풀려보면 한 40점, 50점.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물어봐요. 너 왜 못 풀었니? 딱 한마디예요. 잊어버렸어요. 뭐 잊어버린 거나 모르는 거나 못 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테스트해서 확인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전 과정에서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혹시 기출 문제를 갖다가 못 구하시겠으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게 PDF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 막 30개, 40개 학교를 원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3, 4학교, 4, 5개 학교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학 전 과정이 그러니까 중1서부터 고3 때까지예요. 중1서부터 고3 때까지 수학이 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중3이에요. 중3 겨울방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때는 과정이 되게 쉽습니다. 실제로 쉬워요. 중3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점수들이 뭐 70점대 나오면 망한 거죠. 완전 망한 거죠. 바닥인 거죠. 근데 아까 고등학교 보면 평균이 55점이면 8, 90점 아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에서 25명 중에 10명 아이들이 40점대라 소린 거예요. 평균이 55점이라는 소리는. 근데 어쨌든 겨울방학 때 선행을 제대로 시켜놓으시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심하게는 한 학기 것만 제대로 시켜놓으셔도 얘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성적이 잘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학교에 심야자율학습,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요. 얘 수학 잘하는 애니까 수학 문제 풀다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수학 공부를. 가만 놔둬도 알아서 해요. 가만 놔 부모님 잔소리 안 하셔도 수학만 풀고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 풀어줘야 되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밤에 새벽 1, 2시에 문자가 와요. 선생님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3 겨울방학 때 수학을 제대로만 해놓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가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기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사고력 수학에 대하여 요즘 대유행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고력 수학하고 계실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점수화 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위층 아이들, 중상위층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성적을 내고 이렇게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사고력 수학한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하고 싸워요. 1시간 동안. 그러면 한 문제를 원래 수학이라는 거는 점수화된 거잖아요. 점수로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50분 동안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럼 두세 문제를 갖고 얘가 싸우고 한 4, 50점을 맞아요. 근데 얘는 수학 실력은 잘 풀어요. 시간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풀어내는 사고력을 말 그대로 사고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시험을 한두 번 못 보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잘 주변에 보시면 중학교 때 사고력 수학 나가서 경시대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고등학교 가서 펑펑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중간 난이도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점수화 시키는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고력 수학만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꼭 특히 중3 이상, 중3,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3 1학기 정도 되실 때부터는 점수화 시키는 연습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특목으로는 저희가 수학으로는 원탑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명도외고 학생들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화외고는 그렇게 원탑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국제고도 저희가 원탑이에요. 제일 많아요. 인원이 제일 많은데 명도외고는 수학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균이 55점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그러세요. 외고니까 문제가 쉽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명도외고 학생들 여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명도외고 학생들이 전체 40%, 뭐 재수생까지 합하면 거의 40%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학교예요. 그런 학생들이 수학이 쉽냐? 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화외고는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걸 이제 셀렉트해서 내십니다. 근데 이게 학교 시험 내신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내주시니까 상당히 미뤄 풀어보기 전에는 힘들어하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국제고인데 문제 30%가 영어로 출제돼 있어요. 수학 문제가. 그래서 그것조차 모르고 가서 첫 시험을 보는 아이하고 멘붕이 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고 수학 특징은 학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공립 사립이냐? 공립은 대체로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교수님들이 정근을 다니시니까. 그 다음에 대신에 사립은 대체로 평이하게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그 대표적인 학교가 명도고입니다. 특이한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도 뭐 아까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했는데 저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특이한 문제들을 많이 내시고 마포교는 평균은 되게 높습니다. 평균이 65에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과학 쪽을 많이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곡고는 작년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평균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평균이 이 부분에서는 화곡고가 제일 높았습니다. 예, 제일 높았었는데 요즘은 계속 떨어진다 소리는 평균이 떨어진다 소리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실제로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매번 이렇게 학부모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세요. 뭐 질문 이렇게 많으니까 질문 못 하신다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전화로 해서 물어보시면 저하고 그 관련 지어지는 얘기들을 갖다가 수학이나 입시에 관련 지어지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소장님 나오셔서 그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